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어떤 움직임이 당신을 이 지점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삶의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구조에서는 오래된 층들이 흔들리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잊힌 기억들이 형태를 바꾸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며 당신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감각적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혼란이 아니라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문턱에 도달한 자만이 체감하는 영적 압력이며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내면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려왔고 더는 당신이 작아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제는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갑작스러운 단절의 감정, 친숙하던 것들에 대한 깊은 피로, 그리고 어디선가 지금이 때다라는 속삭임 같은 느낌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는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태동의 신호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전조이며 당신이 외부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왔던 가짜 정체성이 서서히 해체되고 그 아래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진짜 목소리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그 문턱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이며 혼란이 아니라 안내이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회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키며 남들의 기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거대한 전환점의 앞에 서 있으며 이 영상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삶의 표면에서 아무 일도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당신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사건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지나치게 의미 있어 보이는 우연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어느 날 문득 들린 노래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리고 특정 단어나 문장이 계속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깊게 파고드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설명할 수 없었던 불편함, 정체된 느낌,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외부의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지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을 만큼 커진 영혼의 압력이며 당신이 외면해온 감정들, 억눌린 욕망들, 미뤄둔 진실들이 이제는 나를 봐라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상징들을 보고 같은 감정의 순환에 들어가고 반복되는 패턴들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문을 두드리고 지금 그 문은 크게 열리고 있으며 당신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우연들, 기묘한 감각들, 말할 수 없는 예감들은 모두 혼란이 아니라 안내이며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알고 있듯 이 신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고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맞춰지던 삶의 구조들이 갑자기 어색해지고 오래 유지해온 역할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패도 혼란도 게으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의 각성이며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타협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각성은
번개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상과 마음의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엔 사랑하던 일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이기 시작하며 과거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몸이 전부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자기 셀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의 두려움, 타인의 기대,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외부의 변화가 아닌 내부의 진동이 먼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몸은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감정은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열망들이 어렴풋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셀프가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기 위한 나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나의 부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 그 부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을 감상적인 향수, 추억이나 군 복무로의 귀환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군인의 귀환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기둥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회가 인정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일시했던 힘이 이제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열정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화는 공허하게 들리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은 더 이상 당신을 현재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귀환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잊혔던 진실된 욕망, 억눌렸던 분노, 그리고 압도적인 빛을 두려워할 가능성까지 되살리고 있습니다. 귀환은 선택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박수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자,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 자, 오히려 자신의 짐과 진실에 따라 움직이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귀환은 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지지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화된 에너지와 진실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귀환은 되돌아오는 의식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본질적인 리듬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욕망, 사회의 기준,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배정된 역할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가면의 삶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유용한 사람, 버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을 접고 표정과 말투와 욕망을 조절해왔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페르소나는 점점 굳어져 마치 당신의 본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역할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말할 때마다 목이 조여오고 웃어도 공허하고 사랑받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삶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역할의 옷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역할을 유지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은 더 이상 그 무대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잊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계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유 없는 눈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내면의 발굴 작업, 즉 윤기 말한 심리적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발굴은 억눌린 감정과 잊혀진 욕망,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면해왔던 감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처음 느꼈던 강도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여전히 뜨겁고 슬픔은 여전히 날카롭고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순수한 지도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 감정들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잊으려 하고, 참고, 미뤄두고, 웃으며 넘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억눌렀던 것들은 표면으로 떠오르며 말합니다. 이제 나를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발굴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나를 꺼내는 일은 상처를 다시 여는 것처럼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기 시작한 이 길은 빛이 아닌 어둠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윤근 이 여정을 네크야, 즉 영혼의 지하 세계로의 하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공허함, 방향을 잃은 듯한 감각은 실패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내면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분노,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슬픔, 반복해서 폄하당해 꺼내지도 못했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당신이 다시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크야는 두렵지만 동시에 깊은 환영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면해온 감정들은 사실 당신 안에 가장 진실하고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정직하며 무섭지만 순수합니다. 이 여정에서는 나는 괜찮다라는 가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속삭이듯 말하던 진실을 마침내 큰 숨을 들이마시듯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버림받은 자아의 조각들입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다시 품을 때입니다. 네크야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부정당한 감정들, 잊혀진 목소리들, 그리고 무시했던 욕망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남이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것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힘을 깨우는 불씨입니다. 당신이 그림자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수록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은 버려진 채로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숨겼던 재능,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 당신의 빛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던 힘,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손을 뻗고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 낯설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들은 오래전 버림받음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두려움, 슬픔, 분노로 얼룩져 있지만 그 감정은 모두 당신의 진실한 생명력을 되찾기 위한 문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찾기, 되살리기, 재통합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목소리들은 사실 지금의 당신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억눌렀던 직관, 잃어버린 열정,
타협 속에 묻어버렸던 창조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버려진 조각들을 문제나 결함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당신이 수년 동안 억눌러야 했던 힘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 단단함, 그리고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원입니다. 당신이 이 조각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생동감이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불씨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당신의 존재 전체가 따뜻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다만 돌아오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을 뿐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가 아니라 환영입니다. 이 조각들이 당신 안에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하나가 되고 당신은 존재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는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요청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짜 자아, 즉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또 다른 버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피로는 근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신에서, 감정에서, 그리고 더 깊은 어딘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무엇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했고, 이제 더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흔히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원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웃고 싶은 날에도 자신을 조용히 눌러왔습니다. 마음이 울부짖는 날에도 침묵해야 했고 영혼이 지친 날에도 계속해서 좋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연기는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피로는 붕괴가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 올린 가면이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희망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억지로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되고, 더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더는 평화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오히려 당신의 본질이 다시 깨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짜 자아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탈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피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살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붕괴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탄생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이상한 변화는 마치 오래전에 꺼졌다고 믿었던 불씨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동기나 타인의 기대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진짜 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씨는 갑자기 거대한 불길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내면 전체를 따뜻하게 덮기 시작합니다. 이 불씨를 깨우는 힘은 당신의 의지나 노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감정들, 외면했던 욕망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진짜 말들이 다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불씨는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지켜온 마지막 흔적이자 영혼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남겨두었던 비밀 저장 에너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갑자기 이유 없이 용기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일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혈관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한층 더 명료해지며 해야 할 일을 미루던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재점화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씨를 억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작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 없이 나타나는 이 재점화는 당신이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불씨가 다시 깨어날 때 당신은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진실하고 더 단단하고 더 당신다운 당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점화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내면 깊숙한 곳에 수많은 감정과 소망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숨긴 분노, 외면당할까 두려워 묻어둔 상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망설이며 미뤄둔 진심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 한켠에서 굳어져 있었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억눌러져 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순간 그 에너지는 본래의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혼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울음, 이유도 모를 분노,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감각. 하지만 이것은 모두 치유가 시작된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영혼이 묶였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풀려날 때 당신의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의 바른 사람, 희생적인 사람, 침묵하는 사람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불편함을 감추기보다 알아차리고 표현하려는 용기가 생기며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욕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방식들을 멈추고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스스로를 허용하게 됩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움직일 때 당신의 내면은 진짜 힘을 되찾습니다. 이 힘은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가 해방될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림은 끝났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희생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내가 조용하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족함을 보이면 거절당할 것이다. 이 계약은 말로 적힌 적도 없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어린 자아는 생존을 위해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르며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규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그 거짓된 약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는 삶, 존재를 희생하며 인정받으려는 삶, 침묵으로 사랑을 구걸하는 삶. 이 모든 방식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성장입니다. 내면에서 진짜 나가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계약을 깨는 과정은 때때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계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싫다고 말하면 떠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경계를 세우면 혼자가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익숙한 감옥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당신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선언을 요구합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필요를 숨기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문장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될 때마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정렬되고 자존감의 근육이 천천히 강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 깨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이나 욕망을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기준, 당신의 진실, 당신의 영혼이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진짜 자신에게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오래된 계약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계약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구조를 직접 다루기 시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도 않지만 영혼의 뿌리를 다시 짚어 올리는 느리고도 강력한 여정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도구는 바로 그림자 일기입니다.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흔들리는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말하지 못한 고통을 기록하는 과정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내부의 어둠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름 붙여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고 정체를 드러낸 상처는 천천히 빛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정직한 기록이 무의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윤기 강조한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입니다. 머릿속에서 특정 인물과 대화를 나누거나 말하지 못한 문장을 상상 속에서 끝까지 이어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억압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직접 입을 열지 못했던 상황들, 말할 수 없어서 삼켰던 분노와 슬픔을 상상 속에서 끝까지 표현하는 순간 내면에서 고여있던 정서적 전기가 풀리며 현실의 감정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 작업은 당신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관찰하는 나, 즉 증인의식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패턴은 대부분 자동 반응에서 시작되지만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무의식은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찰나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고통스러운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의식적인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성장과 정직을 기반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는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움츠러들지 않으며 변화하려 할 때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구는 꿈 일기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순수한 메시지이며 종종 현실보다 더 진실한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징,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 이해할 수 없는 대화조차도 당신의 그림자, 욕망, 두려움, 그리고 다음 단계의 힌트를 보여줍니다. 꿈을 기록하는 행위는 무의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지도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형의 불씨이며 그것이 켜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여정의 이 음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단 한 번의 정직함이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치유가 거창하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깊은 변화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구조물을 무너뜨리듯 진실을 직면하려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의식의 심연에서는 지각 변동에 가까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적이지만 그 욕구에 붙잡힌 차에 살아가면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멈추는 순간 내면의 에너지는 외부가 아닌 안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생명을 연명하지 않고 자신이라는 근원에서 직접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셀프
부활이며 그 첫 신호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온입니다. 또한 중요한 치유의 기술은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며 사랑의 부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사랑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수년간 당신에게 기생하던 관계들이 스스로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빈자리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진실함.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진실로 서는 그 단 하나의 순간이 영혼을 다시 축으로 돌려놓습니다. 진실함은 무너지던 기반에 다시 깊은 뿌리를 내려 더는 흔들리지 않는 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부분, 말하지 않고 삼켜왔던 분노, 드러내지 못했던 욕망, 허락받지 못해 가둬두었던 의지, 바로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찾고 있던 힘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닿지 못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당신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절반을 부정한 채 살아가며 그 절반의 힘은 결국 삶을 뒤엉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직면하고 끌어안는 순간 억눌렸던 에너지는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을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이와 용기로 이끕니다. 그림자의 힘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전진시키는 추진력입니다. 그 힘은 당신이 침묵했던 순간들에서 태어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이 슬픔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던 날들, 분노를 억누르며 이해하려고만 했던 밤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속삭였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응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지고 당신의 선택이 더 명료해지며 당신의 존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 변화는 외부의 기술이나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만이 진짜 힘을 알고 그 힘은 조용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울림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아오고 스스로의 길을 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힘입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그 힘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사용할 것인가.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미세하게 그러나 깊고 분명한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예전의 피곤함이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오래된 관계의 요구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지 못하며 마음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선명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들이마신 것처럼 당신은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 사람들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 방 안의 공기처럼 흐르는 분위기까지. 이 민감함은 피곤함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우며 평화를 가장하지 않으며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쪼개지 않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진실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할수록 오히려 관계들이 더 자연스러운 정렬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거짓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과거에는 끌리던 잘못된 패턴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것은 기운, 존재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이유는 모른 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의 귀환, 당신 본래의 자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왔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삶이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적응해 온 환경, 사람 관계가 더 이상 편안하거나 익숙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낡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갑자기 꽉 끼는 것처럼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실패나 적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옛 자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항상 당신을 진정한 자리로 되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은 부드럽거나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움직임은 섬세한 재정렬이며 당신을 진실에 더 가까이 데려가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분리는 때때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했어. 전과 달라졌어. 왜 이렇게 차가워? 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변했고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에너지, 시간, 사랑, 그리고 존재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강해졌고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항복할 수 없는 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동의 변화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조용한 슬픔이 뒤따릅니다. 익숙한 것을 잃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그 익숙함이 한계를 지녔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상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치유의 슬픔, 성장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은 진정한 귀향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보다 더 큰 신호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순간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의 시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권위, 당신의 진실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삼키는 것도 자신을 비우는 것도 타인의 그늘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이제 그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근간 자체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잃어가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요? 진실은 항상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장소는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충격 중 하나는 바로 오해의 벽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고 예전에 당신이 더 좋았다고 말하며 당신의 침묵을 냉담으로, 당신의 결심을 이기심으로, 당신의 성장통을 배신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깊은 외로움을 낳는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겪는 통과 의례다. 오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오해는 상대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요구, 그들이 당신에게서 어떤 이익을 흔들기 때문이다. 관계는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이 원래 누리던 균형은 무너지고 그들은 무너진 균형을 문제로 오해한다. 당신이 진실하게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이 공격한다고 느끼고 당신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차갑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를 의미한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해 유지하던 관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프지만 진실이다. 오해받는 시기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너무 이기적인지, 혹은 너무 과감한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드디어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해는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자아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 세계는 당신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오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오래된 사슬을 끊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이 마주하기 싫은 진실을 본다. 당신의 새로움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든다. 당신의 힘은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당신의 자유는 그들의 억압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본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 시기에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다. 누구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선물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진짜로 무너지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의 중심이다. 그래서 회복도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회복은 언제나 중심에서 시작된다. 이 장에 이르러 당신 안에서 어떤 깊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혼란과 상실, 오해와 고립을 지나면서 마침내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축 하나를 느낀다.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 당신의 중심이다. 윤근 이를 셀프, 즉 존재의 축이라고 불렀다. 이 축을 다시 찾는 과정이 바로 본질로 귀환하는 순간이며 삶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외부의 소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축을 느끼기 때문에 바깥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을 끌어내릴 힘을 갖지 못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 같은 말인데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증명하지 않는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움직인다. 이것이 귀환의 첫 증거다. 이 축과의 재연결은 조용히 일어난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난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허용할지, 어디에 머물지, 누구와 함께할지. 이 선택의 힘은 외부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본래의 권한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 권한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단지 접근할 수 없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은 다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당신이 내적 축을 다시 찾는 순간 세상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변화는 먼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기의 결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며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길은 막히고 어떤 기회는 조용히 사라진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겠지만 지금은 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렬이다.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당신의 새로운 진동과 맞지 않는 요소들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다. 이 과정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잔인함 뒤에는 한 가지 목적만이 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이 재조직의 시기에는 혼란과 평온이 동시에 온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너는 달라졌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때 현실은 마치 오래된 무대 장치가 하나씩 철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역할을 강요하던 사람들은 떠나고 당신을 필요로만 했던 관계는 붕괴되며 당신을 조종했던 말들은 힘을 잃는다.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바뀐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동으로 선택하고 진동으로 거절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알아차린다. 비워진 자리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스워드, 새로운 기회, 새로운 통찰. 이것들은 당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변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다. 현실은 당신의 새로운 중심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이 수년 동안 세상에 맞추기 위해 바꾸어 왔던 이름, 역할, 기대, 성격적 습관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도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으며 결코 조작될 수 없는 당신의 중심, 바로 셀프다. 이 셀프는 생애 초기에 이미 속삭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타인의 요구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묻혀버렸다. 이제 당신이 가면을 내려놓고 그림자를 마주한 뒤 드디어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너다라는 깊은 울림이다. 이 울림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셀프가 깨어나는 순간 그 안정감은 세상이 무너져도 잃지 않는 뿌리가 된다. 이 셀프는 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 존재는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관계를 잃었든, 어떤 배신을 겪었든 상관없이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놓은 모든 자책, 모든 두려움, 모든 자기 비하 아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셀프는 당신이 진정한 삶을 살 준비가 될 때만 등장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방향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선택할 용기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셀프의 속삭임은 언제나 단순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사랑, 의미, 안정, 방향은 밖에 있지 않았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당신이 셀프의 영역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덜 위협적이고 덜 혼란스럽고 덜 잔혹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더는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중심이 외부에 있지 않은 한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셀프는 당신이 잊어버린 가장 오래된 기억이자 당신이 회복해야 할 가장 새로운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니오의 핵심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당신을 구애하도 해왔던 두려움, 죄책감, 타인의 기대, 그리고 스스로 부여한 수많은 조건들이 당신의 어깨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프와 연결되는 순간 그 무게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완벽해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진실에 발을 딛는 순간 비로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 본래부터 존재하던 당신 자신이다. 이 가벼움은 무책임도 회피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것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실은 종종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입고 있던 가면은 처음에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숨을 막는 족쇄가 되었다. 진실의 가벼움이 찾아오면 더는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짊어질 필요도 없어진다. 진실은 당신을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채운다. 혼란 대신 명료함이, 불안 대신 평온이,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존중이 스며든다. 이 순간이 오면 당신은 깨닫는다. 진실로 사는 삶은 힘든 삶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삶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의 가벼움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시킨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추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축소하지 않는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된다. 진실은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안정시키고 당신의 시야를 넓히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이게 된다. 내가 찾던 평온은 진실 속에 있었다. 내면의 수용은 삶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어떤 순간에 찾아온다. 더는 자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설득당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오랫동안 거부하고 밀어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이 상처난 부분, 화가 난 부분, 실패한 부분, 두려워 떨던 부분 하나씩 당신의 곁에 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떤 부분도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면 수용의 평화는 바로 이 사실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그늘, 상처, 결함, 모든 불완전함이 사실은 당신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 근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이 평화는 소란스럽지 않다. 그것은 낮은 숨결처럼 느리게 새우며들며 당신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는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부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인정, 사랑, 주목, 이해를 쫓아다니던 오랜 습관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은 갑자기 깨닫는다.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조각들을 빌려 나를 완성하려 했구나. 내면 수용의 평화는 자기 방어의 필요를 없앤다. 마음을 닫지 않아도 안전하며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삶은 더 유연해지고 관계는 덜 긴장되고 매일의 감정의 파도는 부드럽게 잦아든다. 내면 수용의 평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장 고요한 신뢰다. 당신은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아내려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는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꾼다. 그리고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그동안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외부의 무시나 냉담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마음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부드럽지만 강한 파도처럼 가슴을 채운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나는 마침내 내게 돌아왔다. 카이로스의 순간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진동을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은 시간의 흐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존재의 틈이 열리고 내면의 진실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영적 전환점이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 타인의 기대를 따르느라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 그리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숨겨두었던 욕망들이 서서히 깨어나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혼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재정렬의 신호이며 삶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내면의 선언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동요, 불확실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카이로스는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선택한 문이다. 이 문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준비가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이 순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지에 대한 고백에 가깝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던 미세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묵직한 진동으로 가슴을 울린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용기 있게 대답할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는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마치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듯 신선한 해방감을 품고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갈림길은 겉으로 보이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충성의 선언이다. 모든 관계와 상황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영혼이 조용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를 선택할 시간이다. 이 문장은 외부로 향하는 외침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호소이며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길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열려 있다. 진짜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한 회귀의 순간이 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기대에 맞추고 관계의 무게에 눌리고 지나친 책임감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마음이 이제는 처음으로 숨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 귀환은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잔잔하고 그러나 깊이 울리는 울림처럼 다가온다. 영혼은 한번 깨어나면 다시는 예전의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 깨달음은 삶 전체를 조용히 재편성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이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귀환의 본질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가장 진실한 중심축을 되찾는 일. 그리고 이 귀환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영혼이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당신 삶의 모든 층위에 번져 나가며 당신이 앞으로 누릴 자유, 선택, 사랑, 평온의 기초가 된다. 결국 진정한 역전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이 내적 귀환이다.